논란은 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고, 많이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영업과 마케팅과 관련되는 직무들이 포진됩니다. 그러니까 연도, 세대, 지역, 이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그래프가 펼쳐져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삼성이 근 20년 만에 삼성 채용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선 이번 변화의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당연히 자기소개서, 삼성 에세이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과거에는 뭐 자격 요건만 부여되면 모두가 사트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사트 보기 전에 삼성 에세이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성의 다른 기업들과 좀 오히려 틀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서류라는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적성 시험을 봤었는데, 지금 이제 삼성이 다른 기업들과 회귀했다. 저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총학장, 학교의 학교 추천 제도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삼성에서 여러분들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어드밴테이지를 주게 되는 열린 채용이 동시에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혜택도 여러분 동일해요. 이 혜택을 받게 돼도 사트는 보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프로세스가 하나 더 생겼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이 좀 늘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사트 시험 자체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역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논리력 배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지각이라든가 입체 추리 쪽 파트가 아마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여러분들 바뀐 삼성 프로세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바뀐 사트 유형에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개괄적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삼성은요, 그 채용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구직자들에게 항상 삼성에 몰입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막 어떤 학생들은 뭐 그래요. 선생님, 저희 비로한 스펙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은 차치하고 중견기업들 위주로 전략적 구직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 좋은 선택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삼성은 너무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여러분 9,000명의 대졸 공채를 뽑았는데, 구직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C그룹 같은 경우 1년에 한 1,500 정도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감하게 나는 사트를 버리겠다 이런 분들은 C그룹 같은 그룹 6개를 발로 차버리는 행동이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제 학생들 중에 삼성 입사했던 친구들 한 100여 명 되는데, 그 친구들 중에 솔직히 삼성 안 붙었으면 여러분들처럼 계속 구직 활동할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적 채용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향적으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사트에 몰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 기존에는 자격 요건만 부여되게 되면 누구나 사트를 봤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삼성 에세이라는 전형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학교 추천이라든가 열린 채용의 혜택을 받는 친구들이 사트를 보게 될 거예요. 이렇다 한들 여러분들이 삼성이 자랑하는 채용 규모라든가 절대적인 비율을 봤을 때 가장 인적성 시험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은 역시나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삼성 외에 뭐 다른 기업도 지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인적성 준비는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사트 시험 보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사트가 떨어진 다음에 다른 뭐 그거보다 좀 다운그레이드 되는 기업에서 인적성 시험을 볼 때, 그때 여러분들하고 경쟁할 친구들은 같이 사트 공부를 한 친구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인적성 자체의 경쟁력을 올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직의 문을 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아직도 가장 좀 폭이 넓고 확률이 높은 사트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요. 다른 인적성까지 같이 커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인적성 시험에서 우리 사트는 다른 기업들의 뭐 좀 기초가 되고 바이블이 됐던 경향이 강하고 굉장히 넓은 직무상식 분야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사트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되면 웬간한 기업들의 인적성은 대부분 여러분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트를 기점으로 취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적성 분야를 여러분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트를 또 반드시 준비해야 될 좀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은 정말로 스펙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 학생 중에는 뭐 3년제를 나오고 학점 은행제 사기를 따고 그런 친구들도 사트 시험을 보고 삼성에 입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학연, 혈연, 지연 이런 요소로부터 정말로 자유로운 집단이에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이 이것이 본연의 경쟁력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중에 나의 학교, 나의 스펙이 좀 비루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일수록 사트에 몰입하는 것은 또 사실 맞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트를 봐야 할 이유는,
제가 이렇게 보면 사트 시험에 좀 유리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인문학도들은 조금 힘들지만 경영학도들은 미시나 거시 파트를 어느 정도 좀 맞췄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공계들은 아무래도 수리 추리 파트가 본인에게 좀 가깝고, 그 다음에 과학 영역도 어느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트 시험을 볼 때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트 시험을 가장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우리 인문학도들, 또 예체능계 학생들한테는 본인의 주특기 영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또 여성 인문학도들은 뭐 수학을 놓은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숫자의 나열들을 보는 순간 공포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수추리 파트 같은 경우 숫자의 나열들이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의 나열들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등차수열, 등비수열, 개차수열, 분수열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거기 나오는 건 끼케야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에 지나지 않아요. 사트라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만 하면 누구나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분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준비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전향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큰 타입은 뭐냐면, 작년서부터 그런 변화가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직무상식 분야에서요, 여러분들 이제 계열 분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학상식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없어진 부분을 어떤 부분이 들어왔냐면 굉장히 넓은 인문사회 전반과 관련되는 뭐 역사, 철학, 지리, 문학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기존의 사트에서 문제를 보기가 힘들었던 친구들, 인문학도들이나 예체능 친구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역사라든가 또 새로운 분야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제는 또 똑같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전향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 사트 시험을 왜 준비해야 되고 사트 시험이 왜 가치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트라는 시험이 그럼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출제하는 그 경향이나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삼성에서 원하는 인재상하고도 결부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삼성에서 T자형 인재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인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성찰을 해요. 이번에 바뀐 삼성 채용 프로세스의 내용들을 보면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공계생들은 내가 들었던 전공 과목 이력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인문학도들은 전공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여러분들의 이력을 정리해서 나중에 에세이에도 넣으셔야 되고요. 면접장에서도 답변을 하셔야 돼요. 결국 PT 면접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 대비 삼성의 난이도가 제법 높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란 결국 뭐냐?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야다.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넓은 오픈마인드의 식견도 삼성에서는 확인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삼성에서 R&D 업무를 진행한다고 해서 실험 가운 입고 뭐 랩에서 하루 종일 실험만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비즈니스적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으로 봤을 때 윗단에 있는 고객, 클라이언트 회사의 엔지니어들과도 코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회사의 서플라이 체인 하단에 있는 협력사들과의 협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과학, IT 이거 외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삼성에서는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 마케팅 쓰시는 분들도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 관련된 전략이라든가 거시경제 지표를 바라볼 수 있는 식견 이거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계열사마다 조금 상이하지만 주로 내가 팔아야 될 제품들과 서비스는 고도화된 기술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도들한테도 IT 상식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오픈마인드를 갖추고 바라보셔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삼성에 입사해서 입사교육 받을 때도 그랬고요. 제가 그 신입사원들 교육시키는 지도선배 업무를 진행할 때도 느낀 부분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육받고 있는 친구들 사이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친해집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오타쿠 같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삼성에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런 채용 전형에 이 넓은 오픈마인드를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트 시험 보신 다음에 이제 면접장에 가면 인성평가 테스트를 또 받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 필터링 되는 요소들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근본 강의에 제가 그러한 부분도 제가 첨강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에서 원하는 이런 T자형 인재, 결국 이런 인재에 여러분들이 배합되기 위해서 사트 시험에 준비를 하고 그런 컨셉에 맞춰서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은 이번 동영상 강의와 관련돼서 제가 좀 컨텐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수리, 추리, 그 다음에 뭐 직무상식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수리 파트의 경우
구직자들마다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심, 외심, 무게중심 이런 좀 기본적인 도형의 원리를 많이 까먹으셨고요. 그 다음에 확률 뭐 이런 부분들도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정식 파트라든가 대소비교 파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중학교, 고교 시절에 배웠던 간단한 수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문제를 좀 빠르고 쉽게 접근하는 방법론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리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수리 영역 수추리 같은 경우에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도 그렇고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각기 이 유형들을 패턴별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접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추리 문제를 접하셨으면 좋겠고요. 도형 추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도형을 도식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도형 추리도 몇 가지 유형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논리력 배양을 통해서 공간지각 능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기업 인적성도 같이 좀 커버가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 컨텐츠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추리를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해요. 그쵸? 근데 저는 사투 붙고 안 붙고의 정말 큰 기준이 뭐냐면 언어 추리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음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3층에 누가 있고 4층에 누가 있고 5층에 누가 있고 5층에 있는 사람 뭘 못 먹고 여러분 이거 문제 이렇게 막 여러분들 의미하고 느끼고 있으면 절대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트레이닝이 된 친구들은 3층에 뭐 있고 4층에 뭐 있으면 건물 바로 그리고 2층이 고정 조건이니까 4층, 5층 변동 조건 1번, 4번 날리고 2번, 3번 중에 찍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로직을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되는 강연 내용도 이 컨텐츠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영역, 그리고 정말로 폭 넓어지는 영역이 직무상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금 뭐 공대생들한테도 뭐 예술 작가 이름도 물어보고 매그넘 작가들의 사진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도 방대한 상식의 영역을 정리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 강의를 통해서 문제가 융합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BCG 매트릭스에서 캐시카우 요거 하나 안다고 해서 문제를 맞히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인문사회적인 지식도 같이 알아야 되고 뭐 예술도 알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넓은 상식 영역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테마별로 상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제가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강연을 통해서 뭐 동물별, 색깔별, 숫자별 뭐 이런 융합형 문제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 도구, 이 도구를 근간으로 강연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넓은 상식의 영역이 조금은 갈무리가 될 듯해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역사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이건 근데 여러분 사실 지난 시즌서부터 삼성 외에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뭐 에세이를 시키는 기업도 있었고요. 그쵸? 역사 관련 에세이를. 결국 그 시기별로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정리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놨고 그 부분도 같이 여러분들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외로요. 그러니까 사트 시험을 본 다음에 여러분들 인성평가를 또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뭐 타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험을 볼 때 같이 보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 그 특별 강사님을 초빙해서 인성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 비즈니스 상황 판단도 여러분들 상당히 좀 애매하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타기업 인적성까지 같이 커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연도 이번 컨텐츠에 제가 담아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트라는 시험은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적성 시험의 범주, 그 다음에 그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학이라든가 자기소개서, 기업 분석, 면접 할 것들이 5만 가지지만 인적성도 차분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즌이 개막되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다 보면 편안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즌을 타이트하게 보내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최종적으로 웃는데 이 강연이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사트가 바뀌었지만 그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재라든가 컨텐츠를 통해 이번에 많이 들어올 역사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공간지각과 관련되는 좀 입체 추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추가적인 컨텐츠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바뀐 사태에도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사트 하나로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연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학도 하셔야 되고 인적성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 면접, 기업 분석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즌이 개막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차분히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 구직활동에 좀 나중에 승리하는데 이 강연이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세부적인 강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좀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좀 차분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